북한이 백신을 제조한 화이자사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국정원에 정보 보고가 있었는데 화이자가 북한에게 해킹당해서 기술이 탈취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모의 업무 보고 북한 해킹으로 국내 백신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 미 백신 업체 화이자 해킹을 성공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한다. 북한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한다라고 미 국무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굉장한 범죄고 사실은 국제범죄고 이미 북한이 이 해킹 범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송사도 해킹했고요. 국방부도 해킹한 적 있고 북한이 다양한 예컨대 비트코인과 관련된 회사도 해킹한 적 있고 소니 픽처스 외국으로 하면 해킹한 적 있고 앞에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깡패 얘기해 주셨는데 거의 깡패 수준의 이런 국제 범죄를 연이어 벌이고 있고 급기야 화이자까지 해킹했는데 이건 국제법으로 엄단 안 됩니까? 범죄는 범죄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게 북한 하면 많이 낙후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발달한 분야가 있거든요. 기계공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거, 미사일 발사할 때 엄청난 반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은 세계적인 것인데 해킹하는 해커들의 그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상한 거는 지금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그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화이자를 해킹할 필요가 있을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 연방 법원에 이 북한의 해커를 소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하면서 북한 해커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해커 조직 킴스키, 탈륨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범죄 조직이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에 아마 화이자만 나왔습니다만 사실 러시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도 해킹했을 가능성이 많고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해킹하고 사실은 이런 말을 오픈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제가 2월 7일 날 국정원장 만났을 때 국정원장이 국내 많은 기업이 국정원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해킹해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북한이? 미리 그것을 국정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 대기업에도 좀 그런 정보들을 줌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화이자 해킹이라고 하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북한의 분명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대북 정책의 노선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